네, 이번 대회는 지난 1회 대회에 이어서 피닉스 골드 골프 방콕, 태국 방콕에 위치한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 70 코스긴 한데 전장 긴 편이죠. 네, 6,400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코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코스는 그동안 이 아시안 투어의 퀄리파잉 스쿨 예선전이 치러졌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총 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500만 원이 걸려 있는 이번 윈터 투어 2회 대회입니다. 지난 1회 대회에서는 김승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윈터 투어 대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2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출전했지만은 선수들마다 조금씩 목적은 다 다릅니다. 이 정규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컨디션 점검, 또 2부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규 투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프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특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러 선수들이 이 대회를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 가운데 1라운드에 정두식, 정종렬 두 선수가 나란히 5타씩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박정민 선수가 단독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도 4인 1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10조에는 김상원 선수를 포함해서 홍상준 선수가 또 태국의 두 선수, 특히 수야스리 선수는 윈터 투어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태국 선수들도 출전을 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큐스쿨 시드전에는 외국 선수들의 참가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고요. 네. 11조에는 또 정규 투어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정태양 선수와 김현석, 또 12조는 김민준, 이성관, 황도현, KPJ 투어 정규 투어를 그렇죠. 좀 연상케 네. 하는 라인업이에요. 또 어린 시절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냈던 신승우 선수와 지난해 2회 대회 우승자 김상현, 조성민, 김찬희 선수도 한 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하충훈, 박준섭, 박성필, 조재원 선수고요. 박성필 선수는 챔피언스 투어 상구망 출신이죠. 그렇죠. 마지막 조 정두식, 정종렬 두 선수가 공동 선두고 3위에 박정민 선수와 김필립 선수가 한 조에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이 사진을 봤었을 때 확실히 전지 훈련을 가 있는 도중에 이 대회를 치러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네 덥수룩한 수염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전반 주요 장면인데요. 정종렬 선수의 모습이에요. 앞서서도 뭐 특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프로 선발전 예선 면제 특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정종렬 선수의 버디 펫인데 네. 그대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첫 홀부터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2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2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좀 몰아치기를 해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키는 골프로는 지금 2라운드 경기에서는 우승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도 본인의 게임 플랜을 유지하겠지만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바로 또 이 선수가 신승우 선수인데요. 10살 때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는 아시안 투어 2부 투어와 태국 투어, 필리핀 투어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프로에 데뷔한 이후에 우승은 없죠. 시작하자마자 벌써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신승우고요. 일단 신승우 선수에게 이러한 태국의 환경은
마치 홈코스에서 경기를 치르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역시 이 코스가 대부분 다 버뮤다 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뮤다 잔디는 결을 많이 타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그린에 떨어졌을 때나 퍼팅을 할 때도 그 결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박준섭 선수도 잘 올리는 장면이네요. 사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하충훈 선수는 큐스쿨 성적이 46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적으로도 조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파5 홀에 박성필 선수가 가까운 거리 버디 놓치지 않네요. 언제나 그 포스는 참 여전한 네. 것 같습니다. 연습량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 챔피언스 투어에서는 박성필 선수와 모준경 선수가 상금이 1억이 넘는 아주 눈부신 플레이를 보여줬었습니다. 티샷 잘 보내놨고요. 6번 홀에 박준섭 선수인데요. 또 지금 경기가 열리는 이곳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참 많은 변수가 되긴 하는데 현재 전반 주요 장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바람은 불지 네. 않고 있습니다. 파3홀 오 이마저도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중장거리 펫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김승우 선수. 1라운드를 단독 3위로 마친 박정민 선수. 현재 경기 초반에는 타수를 잃고 있어요. 확실히 코스가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공이 바로바로 쓰기보다는 혹시 그린에 떨어졌을 때 런이 발생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래도 탄도가 조금은 높은 선수가 그린에 공을 세우는데 유리할 거고요. 정두식 선수는 여전하네요. 예전부터 이 정규 투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또 교습을 하다가도 코칭을 하다가도 또 다시 또 투어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대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PGA 투어 4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승혁 선수의 모습인데 지난 1회 대회도 같은 코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현재 최종 라운드에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KPG 투어에서 대상을 2차례나 만들어냈던 김승혁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한번 또 1회 대회에서 우승의 그런 맛을 봤고 이번 대회도 어떻게 보면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2025 시즌 KPGA 투어에서 김승혁 선수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부터 부활의 그런 조짐이 보였죠. 예. 네, 그 전해는 조금 기복이 있는 플레이가 있었지만은 확실히 지난해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 결과가 윈터 투어에서도 우승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윈터 투어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도 가장 화려한 커리어가 김승혁 선수기도 하고. 네. 대국의 수야스리 선수네요. 후반 홀에 들어서 있고 확실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승혁 선수가 2회 대회에서도 지금 현재 공동 선두에 올라서 있고요. 정대진, 수야스리 선수도 활약이 좋습니다.
또 김민준 선수 하면은 KPG 투어를 또 대표하는 장타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장타력 있는 선수가 유리한데 지금 김민준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두식 선수는 5언더파 공동 선두로 2라운드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회 대회 최종일에도 먼저 경기를 출발한 선수들이 타수를 줄이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선두와 한타 차의 신승우 선수예요. 신승우 선수도 2000년생의 선수고요. 파스리올. 이 페널티 구역이 그린 가까이에 접해 있고 티샷이 부담스러웠던 파스리올이지만 김승혁 선수가 안전하게 잘 올려놨습니다. 김상원. 네, 지금 김상원 선수의 공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가 좀 말라 있는 편입니다. 드라이한 편이어서 러프도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바람을 잘 감지를 하고 플레이를 하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파3 홀에서는 눈에 보이는 바람과는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지난 1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승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거의 한 8년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했던 우승 이후에 8년 만에 했는데 좀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코스 중간중간에 좀 많이 떨렸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많았고 그래서 그래도 좀 그 전에 예전에 우승했던 걸 떠올리면서 상황극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세컨샷에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좀 위험을 안고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자신 있게 치면 버디라도 최대한 할 수 있게 좀 노력했는데 그린 뒤로 넘어가서 또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딱 1.5m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기분이 좀 상승 무드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일단 첫 스타트를 잘 끊어놨기 때문에 1회 대회처럼 좋은 기분으로 친다면 2회 대회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파 70이에요. 지금 파5가 두 개가 이제 파4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보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홀이기 때문에 그 홀들을 좀 잘 파세이브를 해서 넘어가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2025 시즌 계획은 일단 1회 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정규 투어에서도 좋은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윈터 투어 1회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정규 투어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승혁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참 새삼 골프가 어렵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대상을 2번이나 수상한 선수도 윈터 대회를 치르면서 긴장을 했다. 참 저도 그 부분에 놀랐거든요. 네. 예. 골프가 그래서 참 어렵죠. 네, 가까운 거리 미소와 함께 성공하고 있는 김상현 선수고요. 네. 지난해 2회 대회 우승자인데 오늘 첫 버디가 11번으로 나왔어요. 네. 다행히 타수를 잃지 않고 먼저 버디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김상현 선수고요. 그리고 또 김승혁 선수 인터뷰에서처럼 파5가 단 2개밖에 없어서 그만큼 버디를 잡을 기회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선수들한테는 파5 공략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태국의 수야스리 선수 조금 약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두 차례 윈터 투어와 올해 열리는 1회 대회, 2회 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승자 스코어를 보더라도 지난해 2회 대회 김상현 선수도 8언더파, 1회 대회 김종학도 6언더파, 또 이번 1회 대회도 김승혁 선수가 8언더파로 우승을 네.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코스 셋업의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8언더파 스코어는 매우 좋은 스코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4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올라 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확실히 이 잔디의 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린주에서 역결에 걸리게 되면은 정말 칩샷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전지 훈련을 갔을 때는 뭐 기상의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잔디가 다시 전지 훈련 이후에 국내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시 그렇죠. 적응을 네. 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잔디하고 종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타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 선두로 올라서 있는 신승우 선수예요.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이제 겨울에 이렇게 여행을 가서 태국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 페어웨이가 짧고 단단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단단하고 짧은 그 타이트한 라이를 많이 경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분명히 타법의 차이는 있고요. 또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얼마나 또 빠르게 적응하면서 플레이하고 국내에 와서 또 다시 적응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이제 전지훈련 스케줄을 보면은 패턴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2월에 가서 2월 중순에 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최대한 좀 늦게 가는 겨울에 12월, 1월 초까지는 체력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한 1월 중순쯤 이제 전지훈련을 가서 3월 초에 들어가는 그런 일정을 또 선택하는 선수들도 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전지 훈련지 자체도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미국, 호주 다양한 국가로 떠나는 선수들이 많아졌더라고요. 현재 김승혁 선수를 포함해서 정대진, 수야스리, 신승우 네 선수가 6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라 있고요. 네, 핀 뒤쪽에 스핀과 함께 잘 올렸습니다. 네. 역시 앞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의 스핀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파3 홀에 신승우 선수 들어가면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데요. 다만 거리가 꽤 있었죠. 뭐 항상 선수들에게 파3 홀은 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기회 홀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선수들은 좀 지켜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파스리홀은 한 번만 잘 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한 번을 실수를 하면은 만회하기에 참 어려운 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대회를 치를 때는 파3 홀의 전장이 길죠. 170, 180m의 이제 아이언샷을 해야 되는데 대회 중간에 선수들이 4번, 5번 아이언을 치는 횟수는 18홀 통틀어서 단 3번? 많아야 3번입니다. 대부분 다 그보다 다 짧은 클럽을 치기 때문에 파3 홀이 어렵게 플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 피닉스 골드 골프 방콕의 경우에도 후반 홀들에 파3 홀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정교한 샷이 필요한 코스이기도 한데요. 왼쪽으로 네. 가면서 다행히 공간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위험했습니다.
잔디의 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 한쪽이 좀 진하고 또 한쪽이 더 밝은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하다는 얘기는 역결, 잔디가 반대로 누워 있는 거고 또 순결일 경우에는 훨씬 더 밝고 또 속도도 더 빠릅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정태양 선수였고 신승우 네 차분하게 성공하네요. 지금 뭐 화면에도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신승우 선수의 최종 라운드 활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다행히 경사를 타고 많이 내려가진 않았고요. 보통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가서 비시즌을 맞이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수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들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주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코스를 많이 돌면서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일주일에 라운드를 많이 해야 한 4번 정도. 그보다도 더 안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퍼팅 그린이나 치핑 그린에서 숏 게임 위주로 연습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양도 차이가 나고 또 훈련의 패턴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라운드를 네. 소화하진 않네요. 일반 골퍼분들은 이제 가시면 하루에 무제한 라운드 36홀 네.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플레이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선수들은 라운드를 돌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지난해 본인의 약점이 뭐였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네. 파3 홀에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11번 홀에 정종열 선수예요. 네, 오늘 한타를 잃고 있습니다. 뭐 앞서 김승혁 선수의 인터뷰 때도 그랬지만 긴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죠. 정두식, 네. 정종열 어쨌든 공동 선두로 마지막 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분명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버디가 안 나오는 거죠. 긴장감을 해소할 때는 빠르게 버디가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들어가네요. 박정민 선수도 공동 선두 그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방콕에 위치한 피닉스 골드 골프 방콕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함께하고 있는 차냐 사왕짓 대표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PGA Winter Tournament 2025 ครั้งที่ 2 สวัสดีแฟนกอล์ฟชาวเกาหลีทุกท่านค่ะ ดิฉันรู้สึกยินดีเป็นอย่างยิ่ง ที่สนามกอล์ฟที่กอล์ฟ TK PGA Winter Tour ครั้งที่ 2 ในปีพ.ศ. 2025 เรา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มากมายในการ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ระดับนานาชาติในช่วง 10 ปีที่ผ่านมา และฟินิกโกกอล์ฟแบงคอกซึ่งเป็นสถานที่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ในครั้งนี้ ได้ทำ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โนเวทสนามกอล์ฟในโครงสร้างเดิม ที่ออกแบบโดยโรเบิร์ตเทนโจนเพื่อให้เหมาะกับเทรนด์กอล์ฟยุคใหม่ และได้กลายเป็นสนามกอล์ฟรูปแบบใหม่ในระดับแชมเปี้ยนชิพ สุดท้ายนี้ดิฉันขอขอบคุณ KPGA และกอล์ฟทีที่เลือกสนามของเรา เพื่อจัดการในแข่งขันในครั้งนี้ ในนามสนามกอล์ฟฟินิกโกกอล์ฟแบงคอก
สนามโกกอล์ฟพัทยาและสนามโกกอล์ฟกาญจนบุรี ที่มีชื่อเสียง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กำลังรอแฟนกอล์ฟชาวเกาหลี และนานาชาติทุกท่าน ที่ชื่นชอบในกีฬากอล์ฟอยู่นะคะหวังเป็นอย่างยิ่งเหล่านักกอล์ฟจะเพลิดเพลิน ไปกับสนามและการบริการของเรา เรามุ่งเน้นให้ทุกคนมาเอนจอยมาสนุกสนานกัน ขอบคุณนะคะ 네, 참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부터 이 윈터 투어가 부활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뭐 KPGA 협회뿐만 아니라 스폰서, 거기에 골프장까지 모든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살짝 돌아 나오네요. 이제 후반 홀들도 홀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공동 선두 그룹에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김민준 살짝 왼쪽. 또 김민준 선수도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생애 첫 우승을 향해서 뭔가 많은 동기부여가 늘 있는 선수인데 사실 최근 2년간의 성적을 봤을 때는 우승 기회가 몇 차례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실력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제 조금의 운 좀 따라주고 이제 본인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갖춰지면은 곧 첫 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태양 선수예요. 지금 네. 저쪽은 공간이 많이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경사면에 맞으면서 조금 더 바운드가 크게 튀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김승혁 선수가 지금 보기 없이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야가 조금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잘 보냈네요. 만약에 김승혁 선수가 1회 대회와 2회 대회 모두 다 우승을 한다면은 어쨌든 이 개막전을 맞이할 때 임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겨울 동안 내가 노력한 결과 그 과정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더해진다면은 확실히 시즌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파3 홀의 하층훈 선수인데요.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후반 홀들에는 12, 14, 17번 홀이 계속해서 파3 홀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3개의 홀들 가운데는 17번 홀이 선수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고요. 박준섭. 네, 좋은 샷이었죠. 네. 샷을 했었을 때 이 정타에 맞는 아주 깔끔한 소리도 났고 또 선수 본인도 이제 끝까지 공을 응시하면서 좋은 샷이었습니다. 이 프로 선수들은 같이 플레이하는 동반 선수들이 샷을 했을 때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 딱 소리만 들어도 저게 정타가 났구나, 조금 안쪽에 맞았구나, 그래서 거리가 덜 나갔구나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클럽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직접 몇 번 클럽이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클럽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럼요. 네, 셋업을 했었을 때 채 각도만 봐도 선수는 다 저게 몇 번이구나라는 거를 거의 뭐 99%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수들이 우승 경쟁을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홀들이 13, 14, 15번 홀. 이 세 개 홀이 1라운드 기준으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로 어려운 홀들이고요. 그러니까 남은 홀들 가운데는 16번 홀과 18번 홀을 제외하고는 버디를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물에 빠졌네요. 드롭존에서 세 번째 샷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태양입니다. 선수들에게도 파3 홀에 물이 있고 바람이 불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홀의 길이가 한 150m, 160m가 넘지 않는 파3면은 물이 있다가 해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지만 이제 그 거리보다 이제 길어지면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린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프로 선수들이 150m에서 플레이를 했었을 때 그린에 이제 홀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라고 다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정도의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160, 170m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10m 이상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오, 멀리서 성공하네요. 반대로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적중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지가 정말 중요하다. 선수들이 기록하는 버디의 75%의 지분은 이제 웨지 쪽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으로 버디를 잡는 기회는 18홀 플레이 중에 한 번, 정말 많아야 한 두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티샷 잘 보내놨고 현재 어려운 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수 난도도 두 번째였고 퍼트 난이도에서는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됐던 13번 홀인데요. 바람이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상황. 네. 완벽한 샷이네요. 스윙도 간결하고요.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2000년생의 선수고 샷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뭔가 그런 네. 표정이 나오는데 샷을 할 때 모습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간단하고 또 스윙의 연결도 아주 좋고요. 아주 유연한 스윙을 구사하고 있는 신승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김승혁 선수인데요. 파펫. 네, 들어가네요. 네. 이번에도 파세이브를 하면서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보통 프로 선수들은 스윙을 봤을 때 이 스윙이 과연 실전에서 통하는 스윙인지 그렇지 않은 스윙인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스윙을 알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연결입니다. 연결. 얼마만큼 팽팽하게 스윙을 연결시키면서 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정태영 선수가 이 파3홀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태양 선수가 뭐 배용준, 최승빈 이런 선수들과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브룸스틱 퍼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네요. 같은 조의 김현섭 선수도 지금 브룸스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에서 브룸스틱을 사용하는 루카스 글로버 선수가 이 경기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에임 포인트를 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에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콜린 모리카와는 그러면은 브룸스틱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둘 다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조성민 선수의 모습이고요. 조성민 선수도
지난 시즌 정규 투어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허리 부상으로 고생을 좀 했잖아요. 네, 허리, 어깨 상당히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좀 하소연을 하면서 1년 내내 경기를 치렀던 조성민 선수인데 그래도 본인은 이제 큐스쿨을 가면서도 마음을 비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시드를 유지를 하면서 또 이번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 시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커트라인에서 가까스로 그렇죠. 시드를 네. 확보했던 조성민 선수예요. 그리고 신승우 선수가 7언더파 단독 1위로 올라서겠습니다. 정태양 선수에게 14번 홀이 끝나지 않네요. 네.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타수를 많이 잃겠습니다. 앞서서 뭐 에임 포인트뿐만 아니라 브룸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근 골프의 흐름 자체를 경기 시간 단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롬스틱은 경기 시간에 지장을 주질 않죠. 네. 모리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요점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에임 포인트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든지 혹은 너무 홀에 가깝게 가서 해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준다든지 그런 행동은 지양해야죠. 그렇죠. 신승우 선수가 한 타를 더 줄이면서 홀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단독 1위예요. 김승혁과 정대진, 수야슬이, 박정민, 김필립 선수인데 지금 오히려 함께 플레이하고 있었던 박정민 선수와 김필립 선수가 정두식, 정종열 선수보다 리더보드 위쪽에 이름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도 좀 느낄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파스리 12번 홀이고요. 신승우 선수가 난도가 아주 높은 홀에서 타수를 줄이면서 이제 선두로 나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기가 하나 있음에도 현재까지 버디 5개를 기록하면서 그렇죠. 네. 4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필립 선수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많이 짧았네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15번 홀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15번 홀까지 어려운 홀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16번 홀과 파5 18번 홀에서 선수들이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신승우 선수도 14번을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요. 바람은 선수들 위치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바람을 의식해서 우측을 조준을 했는데 지금 클럽도 적어도 한 클럽 이상 길었고요. 거리도 길었고 하지만 그래도 왼쪽과 짧은 샷은 피해야 됐기 때문에 그린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홀 공략을 생각할 때 뭐 버디를 기록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안전한 위치로 공을 보내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클럽을 선택할 때 넉넉한 클럽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넉넉한 클럽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핀량이 적어서 바람의 영향을 또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을 덜 타고 홀은 지나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 바람을 뚫고 아주 좋은 샷을 보여준 김상현 선수인데요. 김상현 선수는 지난해 2회 대회 우승자, 사실상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경기 전에 김상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이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제 느낌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집중해서 열심히 잘 해볼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스 공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스윙이나 제 감을 좀 믿고 치는 스타일인데 오늘 한 3경기 쳐보니까 제 거보다는 이 상황이나 이 환경에 좀 맞춰서 그 한 샷 한 샷 좀 생각하면서 쳐보는 게 코스 공략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시합 마무리 잘 하고 이제 가서 2025 이제 KPGA 투어는 조금 더 저희 부족한 점을 좀 파악해서 조금 더 시합하기 전에 마무리 좀 잘 하고 올해는 좀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프로입니다. 열심히 하는 프로가 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난해 2회 대회 우승자 김상현 선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언제나 수줍은 미소와 함께 하지만 또 당찬 인터뷰가 네. 참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박정민 선수는 우측으로 향했고요. 13번 홀 어려운 홀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박준섭은 현재 5언더파. 선두와 2타 차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태국에 위치한 벙커 모래 같은 경우는 국내와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면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벙커는 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뭐 비슷한 모래의 결이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 벙커보다는 어떤 코스 같은 경우는 입자가 더 두꺼운 그런 모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코스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죠. 겨울 시즌에 태국은 또 가장 바쁜 시즌이라 벙커에 모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조성민 네. 선수의 먼 거리 버디 펫이었는데요. 경사를 타서 딱 엣지에 걸쳐서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지금 바람도 그 방향으로 불고 있어서 많이 아쉬워했던 조성민 선수입니다. 이 특유의 이 표정이 있거든요. 네.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김상현. 이 정도면은 버디를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려운 홀에서 빠르게 파로 마무리하는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보통 선수들한테는 쉬운 파를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편안한 보기를, 쉬운 보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버디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저렇게 부담 없이 이 어려운 홀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최종 라운드 마지막 주에서 플레이하는 우승 경쟁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규 투어 중계를 할 때도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그 펫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긴장이 되고 뭐 티는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거의 대부분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샷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린에 올라가서 15m, 20m 이런 긴 펫을 맞이하게 됐을 때 첫 번째 펫을 정말 가깝게 붙여서 이 파 펫을 바로 홀아웃 할 수 있게끔 그런 레그 펫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잘 풀린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좋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17번 홀에 김우현 선수의 모습이 나왔네요. KPGA 투어 3승이 있는 김우현 선수, 91년생의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도 제네시스 포인트 2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필립도 들어가면 공동 선두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김필립, 신승우, 정대진 세 선수가 7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리겠네요. 그래도 정종열 선수가 지켜냈어요. 최종 라운드에 한타 잃고 있고요. 이겨내야죠. 네, 예. 경기가 잘 안 풀린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확실히 결을 탔고 바람도 타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지금 뭐 태국 선수들의 모습도 간간히 비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 KPGA 투어 내에서도 일본, 뭐 태국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국 출신 선수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제인 와타농드 선수도 KPGA 투어를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예. 또 KLPGA도 최근에 태국 선수들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물론 태국에도 올타이 투어라고 해서 자국의 투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상금의 규모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대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아시안 투어도 활동을 하지만 KPGA도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KPGA 투어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컵에 맞고 지나가네요. 뭐 아시안 투어뿐만 아니라 DP 월드 투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참 매력적인 투어로 성장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KPGA 투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좀 좋으면은 한국 오픈, 지스칼테스 매경 오픈, 신안동이 오픈 이런 대회들을 나가게 되면은 아시안 투어에서도 포인트 획득에 아주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격으로 해외 투어와 병행해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뭐 김민규라든지 고군택 또 김홍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라인 잘 읽어냈네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선수들은 DP 월드 투어의 경우에는 이동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KPGA 투어는 사실 국내에서 아무리 멀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도 참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투어의 이제 큰 투어들의 그런 좋은 점만 보면은 KPGA 투어가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K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점도 많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DP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그 투어의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교포 선수들도 많이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부담이 덜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럽에 진출했던 김영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실력에 비해서 그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환경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김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챌린지 투어도 경험했었고 또 우승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아는 김민규 선수는 조금 더 적응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신승우 선수의 티샷이 약간 오른쪽이었는데 그래도 잘 나왔네요. 정대진, 신승우 두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올라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 PGA 문을 두드리고 있는 뭐 이승택, 최승빈 이런 선수들도 장타를 바탕으로
경험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승택 선수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컨페리 투어에서는 지금 이 남미부터 출발했는데 정말 생소한 곳에서부터 이승택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함께하고 있는 주최사 라시반 대표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시반 코리아 대표 백경수입니다. 2025 KPGA 윈터 투어는 선수들의 겨울철 훈련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골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이끌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 골퍼티 이종경 대표님, 이현욱 법인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시반은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남성 속옷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에서 맞춤형 디자인까지 전 세계 남성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여 K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KPGA 라시반 골프티 윈터 투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팬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는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 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라시반 백경수 대표이사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겨울 시즌에 윈터 투어를 개최를 하는 것도 정말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만 라시반에서는 남자 선수들의 후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골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앞서서 수야스리 선수가 버디에 성공하면서 정대진, 수야스리, 신승우 세 선수가 공동 선두인데요. 파3 17번 홀만 잘 지나간다면 정대진 선수에게도 18번 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네, 다행이에요. 걸려 예. 있습니다.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김승혁 선수. 선두 3명과는 한타 차고요. 일단 김승혁도 그린 앞쪽에 떨어뜨리면서 안전하게 네. 그린에 올렸네요. 우승 경험이 많다는 거는 뭐 플레이를 잘한다는 의미는 당연할 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을 잘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한테 이제 우승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좀 중요한 순간에 약하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중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최근 2년간 KPGA 정규 투어를 보더라도 그러한 이 우승을 하는 장면에서는 뭐랄까 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그럼요. 장면들은 네, 반드시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장유빈 선수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첫 우승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정가람 선수하고 연장을 치를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었고 또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서 우승을 넘겨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장유빈 선수가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이후에 두 차례나 우승을 더 기록하면서 이제는 또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짧았는데요. 뒷바람을 의식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캐리 거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뒷바람이 불 때는 바람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밀어주죠. 뒤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공이 휘질 않습니다. 휘어도 덜 휘고요. 또 공이 발사각이 낮아집니다. 공이 바로 솟구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탄도가 낮게 출발하는. 그래서 나무를 넘긴다든지 트러블샷을 할 때 뒷바람이 불면은 평소보다 클럽을 하나 더 로프트가 많은 클럽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다시 파3 14번 홀에 박준섭. 좋은 샷이었습니다. 굿샷입니다. 네. 확실히 노련하네요. 네. 정규 투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박준섭 선수이기 때문에 스윙의 리듬도 항상 일정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충훈 선수도 다른 선수들의 샷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산은 다 됐을 거예요. 현재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팁박스 가장자리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공략하는 샷을 했습니다. 결과는 네. 완벽합니다. 각도를 그렇게 확보했을 때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도 플레이를 하실 때 같이 플레이하는 이 동반 플레이 지인 중에 잘 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티를 어디에 꽂는지 좀 비슷한 위치에 따라서 티를 꽂는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네. 되겠는데요. 예. 현재 공동 선두 정대진 선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5 마지막 홀에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티샷을 같이 치고 뿐만 아니라 세컨, 서드샷도 같은 방향으로 보내면 네. 가장 좋을 텐데요. 그건 어렵죠. 예. 보통 이제 정확하게 숫자나 그런 공식은 없지만 이 골프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략이나 클럽 선택 이런 걸 보면은 또 잘하는 선수들만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홀 남겨두고 있는 김승혁인데요. 들어가면 공동 선두예요. 버디 펫. 자, 일단 지금 우승 경쟁의 가시권에 있는 정대진, 김승혁 모두 다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지 못했고 18번 홀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같은 조의 박용환 선수는 정말 부상을 안고도 지금 대회 출전을 강행하는 그런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짝 네. 지나가네요. 오늘 계속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정두식. 사실 정두식 선수도 지금 기회는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어딘가 경기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KPGA 투어에서 이제 몇 명 기인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인혜 선수 뭐 가장 유명할 거고 이 정두식 선수도 투어에서 활동할 때 정말 독특한 본인들만의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는 많은 팬들에게 또 그렇죠. 인기를 네. 끄는 거잖아요. 다시 정규 투어에 올라오면 정두식 선수 분명히 많은 팬들을 확보할 거고요. 현재 정대진 선수와 수야스리, 신승호 세 선수가 7언더파고 김승혁과 김필립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라시반 골프티의 KPGA 윈터 투어 2회 대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